오겐키 데스か? 깨문아첸? 네, 일본에서 온 미호입니다. 음악 활동 한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로빈이라고 하고요. 현재 한국에서 독립 영화 연출가로 활동하며 배우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시작한 이 방송인데요. 오겐키 데스か? 일본 말로 잘 지내셨나요? 네, 깨문아첸도 이제 방글라데시 말로 똑같은 뜻인데요. 깨문아첸은 방글라데시 말이고요. 뜻은 잘 지내셨나요? 네, 맞아요. 이 방송은 한국에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송을 보고 많은 이주민들이 소개할 테니까 즐겁게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아주 어렵게 바쁘신 미키 님께 이제 섭외를 하였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도쿄에서 2010년에 결혼 이주했던 미키입니다. 한국인 남편 하나 있고 둘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아기는 없어요. 근데 아기가 없는 그런 좀 이야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기 그 이주민 방송에서 단편 영화 하나 만들었어요. 그 사회자인 미호 씨가 주인공 해가지고 5분 정도 단편이니까 그 밑에 링크가 아마 있을 건데 거기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저도 같이 이제 스텝으로 활동하셨죠? 스텝으로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네, 힘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작년에 믹 씨랑 그 로빈이 강사로서 우리가 이주민 영상 제작 워크숍을 해서 이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유튜브로 엠튜바로 찾으면 많이 작품 있어요. 저도 만들었고 지금 말했던 믹시도 많이 작품을 올렸으니까 꼭 봐주세요. 네, 그래서 그 애는였죠 제목이. 네네.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그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에 살면서 일단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질문하시잖아요. 그 속에 뭐 꼭 가족이라고 하면 뭐 남편 있고 애기 있고 애가 있고 그런 건데 내가 좀 늦게 결혼했으니까 애가 없어서 늘 뭐 애는 뭐 몇 단년 뭐 그러고 하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설명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약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한번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네, 좀 불편한. 네네. 일본에서는 그러면 뭐 애가 없거나 아니면 결혼했는데 애가 안 가지면 그런 질문을 하나요, 보통은? 일단 처음 만나면 네네.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자세히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네네, 그런 거 많이 표현했어요. 불편하셨겠네요. 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한국에서는 뭐 나이도 물어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물어보고 왜 왔는지도 물어보고 되게 네.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애 말고도 뭐 이제 한국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됐고 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괜찮네 뭐 재밌다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친척이나 좀 만나면 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좀 일본에서는 약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궁금한 게 궁금하죠. 내가 월급이 얼마인지
그런데 일본에서는 하도 그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그런 것도 너무 오픈하게 뭐 들어도 되고. 네. 그럼 미키 씨는 그 이제 뭐 지금까지 연출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는데 뭐 영화도 제작하셨고 뭐 어떤 의대로 제작하는지 들었는데 혹시 이거는 개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원래 하시는 일이 뭘까요? 원래는 결혼이 좀 늦게 했어요. 40살에 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회사원이었어요. 네, 뭐 어떤 기업에서 뭐 영업 하거나 뭐 전무하거나 그런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그런데 그 회사 끝난 후에 악기 배우거나 약간 춤 배우거나 그런 취미 활동으로 취미 생활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음악이나 이제 그 악기 하는 거는 취미 활동으로 하시는구나. 아까 보니까 엄청 잘하시던데요. 나중에 취미 할게요. 뛰어나와서 이제 전문가처럼 주시던데요. 아니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한번 배우면 저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여주실 수 네네네. 있을까요? 시간이 있으면 좀. 맞아요. 알겠습니다. 미키 기대하겠습니다. 씨는 지금은 한국에서 거의 주부로서 네네.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미키 씨는 정말 그 열대요 같은 사람이다라고 친구들도 말해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멈추지가 않아요. 네,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은 시기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미키 씨를 보면 계속 극악을 뭐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많이 네. 다녔던 것 같은데 네네. 언제부터 한국 극악을 좋아하게 됐나요? 그 뭐였지? 1997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가까운 해외로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후에도 뭐 그냥 여행을 왔는데 그 중에 어떤 그냥 공원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게 뭐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농악을 하는 사람들이 동아리 사람들이었는데 그 연주를 보고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멋있고 그래서 일본에 다시 갔을 때 검색했어요. 네, 검색했더니 한국에서 뭐 사물놀이, 농악에 있고 창구가 있다고. 전통악기였구나. 그래서 도쿄에서 몇몇 선생님 계셨는데 그 중에 뭐 가까운 교실에 가기 시작했어요. 네, 일본에서 네네, 배우기 일본에서 시작했구나.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국악이라면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국악은 제가 알기로 한국 전통 음악인 걸 알고 있는데 네. 일본에도 그런 비슷한 음악이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악이라고 네네. 가가쿠라고 해서 역시 나라의 근데 한국보다 어떤 뭐 작은 세계로 좁은 세계로 하니까 접하기 어려워요. 뭔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네네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연주하는데도 이제 많이 달라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악기 종류는 비슷해요. 오프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소금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한데 아마 음악이 좀 다른 것 같고. 네. 네, 저는 국악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네요. 방글라데시는 없어요? 방글라데시 국악은 없고요. 뭐 방글라데시 전통 음악은 있어요. 역시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 있을 때부터 한국 극악을 좋아하면서 한국에 와서도 배우고 근데 네. 극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예요? 좋았던 부분은 일단 내가 배웠던 창구 선생님이 친구가 지금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 만나는 거를 우선 좋았던 거라고 말해야 되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역시 한국의 전통음악이니까
배우려고 하면 좀 비싸고 선생님도 없는데 여기 와 보니까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좀 저렴하게 여러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강의가 있어서 거기에 뭐 일주일에 3번, 4번 다녔으니까 내가 너무 아주 바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특히 믹시는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남병이랑 만나는 거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남병이랑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아, 그래서 내 선생님이 일본에서 그런 장군을 활동하고 계셔서 라이브를 했을 때 막 한국에서 게스트로 남편이 저 왔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그 뭐 연주하는 남편도 연주하는데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좋아서 멋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네네네. 네네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장구를 통해서 네. 서로가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됐고. 네네네. 아, 그런 음악이 이어지는 뭐 그런 음악을 내주? 통해서 이어주는 네 커플이신 인용 거죠? 네네네 사랑 사랑. 사랑 맞아요. 아이 맞아요. 일본어로 아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제목인데 그 미키 씨, 그 미우 씨 작품 중에 있지 않았나요? 뭐 음악을 통해서 어떤 만드는 뭐 있던데요. 그래요? 제가 뭔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남편이랑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작년까지 계속 그 고양시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남편이 음악 하시는 분이고 네, 근데 여성분이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던 부부가 이 부부였어요. 저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면이 많네요. 맞아요, 두 분이.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남편이랑 미키 씨랑 그리고 저도 남편이랑 같이 네 명이서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남편분을 이제 음악하는 걸 보고 반하셨나요? 아니면 그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저요? 미우 씨는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좀 느게세게 또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그렇죠. 게스트니까 게스트 얘기를 들어보도록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야 되네요. 맞아요. 파전도 했으니까 많이 미키 씨는 그래서 한국에 많이 관심을 네. 먼저 음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작년에도 우리가 그 엠튜바 그 워크숍을 같이 활동하면서 그 게임 했잖아요.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때 예. 거기서 1등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한국 역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네, 계시는데. 상품권 뭐 갖고 싶어서 맞아요. 열심히 대답했죠. 원래 육사에 이제 육심이란 역시 육사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거죠? 아니 거기 받는 데는 육심이지만 역사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걸 공부하게 되신 거죠? 관심이라기보다 내가 우선 중학생 때 네네.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일본사 사회였어요. 진짜 선생님 재미없어서 자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후회해요. 그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한일 뭐 역사 내 관심 가지는 단계가 그 생각해 보니까 3단계 있었어요. 제가 설명하면 그럼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창구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체일교포 3세 오사카 분이었는데 왜 일본에 체일교포라는 존재가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선생님 통해서 조선학교 대학생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일본에 있는 한국 역사를 배웠고요. 네. 두 번째 뭐였죠? 아 맞다. 두 번째는 한국에 그 후에 여행 왔을 때 단골 식당 같은 식당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에 딸이 일본에 거꾸로 유학 가고 있다고 그 식당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냥 가서 먹고 있었는데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 근데 3월 1일이 일본은 군민 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군민 휴일이다 보니까 무슨 날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식당 어머니가 너무 당황스럽은 얼굴로 눈이 크게 동그랗게 해서 작은 소리로 뭐 시민지 집에 일본 시민지 집에서 뭐 독립하는 날 기념날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 너무 무식하게 그 질문하는 거 너무 미안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세 번째가 그리고 나서 한국에 시집을 왔는데 뭐 그냥 남편이랑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보니까 어디 가도 막 식민지의 역사나 기념비 뭐 그런 거나 그때 시대만이 아니라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뭐 카토 기요마사가 지었다는 송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때 몰라서. 그래서 일본 뭐 근대사나 옛날의 역사는 꼭 뭐 이웃나라니까 연결되고 있고 일본 역사는 조선 역사이고 조선 역사는 일본 역사이고 그게 알게 되면서 좀 공부해야겠다. 지금이라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 역사가 예북되거나 아니 혹은 좀 이제 안 알려지는 역사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 일본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했을 때와 한국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느껴졌나요? 뭐 차이점이라기보다 지금도 지난달도 뉴스에 나왔지만 일본 교과서에서 뭐 위안부라든가 뭐 좀 몇 개 문구를 없애버렸다고 막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교과서 자체에 그 역사를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혹시나 약간 그런 좀 리베랄한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가르치지도 않고 약간 생각이 있는 선생님은 다른 프린터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게 없으면 뭐 옛날에 뭐 식민지 집에 뭐가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모르는 사람도 거기까지는 모르는 사람보다 잘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날에 그 한국에 온 후에 남편이랑 남편 친구랑 제가 같이 차 타고 있었어요. 네, 그때가 아마 3월 1일이었는데 그 도로를 달리면서 그 태극기가 여기저기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왜 오늘은 그 태극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라고 그냥 너도 물어봐. 난시도 밝은 물어봐. 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그 친구는 그래도 뭐 저를 이해해주고 그냥 가르쳐줬는데 그때를 정말 충격이었고 정말 제가 얼마나 무식하구나 너무 창피해서 그때부터 좀 의식을 시작했고 근데 믹 씨가 말했듯이 그 일본에 있을 때는 뭔가 배워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알게 되는 게 많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믹 씨처럼 진짜 저는 놀랬죠. 열심히 가끔 그 역사를 이제 얘기하거나 또 혹은 이제 역사를 알면서 불편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들이 가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고 아니면 이제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게 어떤 부분들이 가끔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불편하다라기보다 뭐 여기 있는 일본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야후 뉴스라든가 약간 혐한적인 기사만 일본어로 읽는 사람은 약간 좀 생각이 한국이 나쁘다라는 생각으로 좀 세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뭐 역사 좀 모르면 한국에 뭐라고 하는 거를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끼고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일본 뭐 하는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을 참석하게 된 이유도 그 모임을 만든 대표가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때 막 독도 교육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너희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까 너무 막 예쁜 꼬마이니까 너무 남자들이 좀 야단치는 뭐 완다 뭐처럼 하는 거를 경험해서 울으면서 집에 왔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에서 오래 살고 한국 학교 한국사도 나오니까 잘 아는 거죠, 역사를. 근데 그 옛날 역사가 지금 있는 일본 루츠의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뭐 사이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 그렇게 공격받은 것처럼 느끼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하자고 시작한 모임이에요. 네, 그 모임을 통해 서로 힘이 되는 모임이 되겠네요. 네네네네. 되게 좋은 모임이네, 의미 있네. 맞아요. 오세요. 일본어 공부하고. 저도 가도 돼요? 네네. 일본어지만. 비용이 있어요? 아예 없어요. 무료예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역사도 배우고 일본어로 일본어도 같이 배우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네, 좋네요. 네, 네. 일본 사람이라서 아. 뭔가 경험했던 것도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 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뭐 굳이 일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외국인 다문화 가족이라서 아까 했던 그 뭐 체험 많은 체험이나 그런 것도 받았는데 좋았고 굳이 일본 사람이라서 한 경험은 막 일본어 강사를 조금 코로나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뭐 주부들인데 좋은 학생들이 일본어 좋아하는 좋은 학생들도 만났고 그 집에 가서 뭐 대접을 또 받고 그리고 또 뭐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일본 요리 잘할 것 같아서 오코노미야끼 만들어 달라고 집에서 뭐 오코노미야끼 파티 한국 친구들한테 하거나 그리고 좋은 거 아닌데 일본 사람이니까 전국 온천 정보라든가 그런 거 잘 알 것 같아서 항상 어디 가면 좋을까, 좋은 온천 어딜까 뭐 물어보는데 진짜 저도 도쿄 사람이고 많이 여기저기는 안 다녔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 친척들이 다 가지고 막 여행 안내해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죠. 괜찮아. 그래서 좀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다 아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죠. 네, 저도 재작년에 네, 여기 좀 친구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국 사람이랑 같이 일본에 갔는데 맞다. 여기 어디예요? 이거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거 어떤 뭔가 그런 뭔가 질문을 다 받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알았어요. 그냥 좀 찾아볼게요라고 해서 그냥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이게 이제 알았다.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때 처음으로 알고 맞아. 자기 나라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네, 좀 근데 일본은 좀 그게 너무 센 것 같아요. 자기 나라에 대한 뭔가 자존심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가 않고 뭔가 일본은 이런 게 뭔가 좋으니까 꼭 이런 곳에 가세요. 그런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뭐 지방마다 뭐 전혀 다르고. 맞아요. 제가 우리가 많이 넓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여행 갑시다. 우리 둘이. 사실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일본이라면 뭐 일본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고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통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팔이나 뭐 스리랑카 아니면 파키스탄 그럼 거기 다 언어가 같나요? 서로 말을 알아듣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언어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유럽 갔을 때 그 홈스테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집에 어머니가 내가 중국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속에 일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어 하는 줄 알고 아니요 일본 중국 다른 나라 디퍼런트 뭐 했던 그때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뭔가 일본도 그렇고 그 한국도 그 국도가 좀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륙 안에 있는 나라는 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똑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한국, 일본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유럽 사람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디 가나 이제 멀리에서 봤을 때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언어가 같고 먹는 것 다 같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네팔 같아요. 얼굴 뭐 얼굴은 비슷하겠죠. 근데 말하는 거나 말하는 먹는 거 거나 다르구나. 아니면 뭐 문화는 다르겠죠. 문화도 다르구나. 저도 비슷한 면도 몰랐어요. 좀 있겠지만 알려주세요. 저도 몰라. 맞아요. 근데 똑같이 그래서 이 방송이 있는 거잖아요. 나 맞아요. 밖에서 보면 뭔가 맞아요. 외국인, 이주민, 뭐 어디서 뭐 아시아 사람 이렇게 모든 뭐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뭐 이주민이 한국에 있다라고 해도 서로의 뭔가 삶은 안 보이고 근데 이렇게 이 방송에서도 우리가 한 명씩 소개하면서 네네네네. 이야기를 하면 뭐 많은 사람이 너 이해 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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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습니다. 네, 재미있는 맞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10명의 외국인이 있으면 열 명. 10명의 다른 이야기가 있고 다른 문화가 있고 뭐 다양하다 그런 네네네. 뜻이죠. 맞아요. 네. 잘 마무리하셨네요. 멘트 사회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게스트한테 아이고. 네, 칭찬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마이크 앞에서 말 고맙습니다. 잘은 못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회자 했는데 사실 괜찮아요. 이거 이거. 떨고는 있었는데 뭐 떨면서 말을 했어요. 아이고, 네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네, 네, 했죠. 네, 네, 그럼 그 마지막으로 우리 네, 네, 마무리로 네, 네. 믹시의 네, 어. 멋있는 연주를 들어볼까요? 네.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 짓고 올해도 대뿐이노 내년에도 분영일세 따라 따라 발음 따라 대나같이 밝은 따라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들을 비춰주네. 으이. 네, 그럼 다음에도 멋있는 이주민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까물라챔. 사요나라. 사요나라.